여러분 반갑습니다. 7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에 있는 활동 1을 같이 봅니다. 활동 1에서 수연이는 1분에 2리터씩 나오는 수돗물을 물통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물을 받는 시간과 물의 양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에 2리터라는 조건이 나와있죠. 1분에 2리터. 1분에 2리터씩 나온다. 요거를 가지고 1분 동안 받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리터가 되겠죠. 자, 2분 동안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1분 더 받는 거니까 4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은요. 또 2리터를 더 받는 거니까 6리터. 마지막으로 4분 동안은 이제 8리터. 이렇게 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받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 받는 양을 y 리터라고 할 때, 자, 다음과 같은 표에다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나타내 보면, x는 이제 1, 2, 3, 4, 1, 2, 3,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보였던 것처럼 받는 물의 양은 이제 2, 4, 6, 8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에서 이제 x가 2배, 3배, 4배 될 때,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처음엔 1이었는데 이제 2배 되죠? 그 다음에 3배, 4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2배 될 때 y 값도 2배가 되네요. 그죠? 마찬가지 x 값이 3배 될 때 y 값도 3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값이 4배가 될 때 y 값도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할 때, 여기로 변할 때 y 역시 y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라는 우리가 이 속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 x와 y의 관계를 다인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건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자,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기 전에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x와 y와의 관계를 볼 때 요렇게 갈 때 이제 2배가 되잖아요. 2배. 그죠? 요렇게도 이제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갈 때도 2배가 되고, 요렇게 갈 때도 2배가 돼요. 즉 x에서 y로 갈 때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x에다가 2배를 하면 y가 된다는 뜻이죠. x에다가 2배를 하면 y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x에다가 2배를 하면 y가 되니까 y는 2 곱하기 x다라는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7쪽에 있는 활동 2를 볼 텐데, 문제를 살펴보면 감이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봉지의 수를 x개, 감의 수를 y개라고 할 때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한 봉지에는 지금 감이 5개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봉지에는 어떻게 돼요? 10개. 그죠? 세 봉지에는 15개. 이렇게 먹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금방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이런 관계를 볼 때 봉지의 수를 x라고 했어요. 이게 봉지의 수가 이런 게 x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감의 수, 우리가 살펴봤던 거, 이것이 바로 감의 수 y예요. 자, 그러면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x가 이제 2배 되는 거죠. 이제 3배 될 때, 그 다음에 y 값 역시 여기도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2배. 이렇게 변할 때는 어떻게 돼요? 3배가 되는 거죠. 즉, x 값이 이렇게, x 값이 2배 될 때, 3배 될 때는 역시 y 값도 2배, 3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나타내면 x가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서 y 역시 2배, 3배, 로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아래쪽에 관계식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이제 관계식을 나타낼 때는 우리 두 x와 y 값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x, y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x, 이제 y가 어떻게 변하면 s가 1, 2, 3일 때 y는 5, 10, 15로 변하니까, 자, 요렇게 x와 y까지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곱하기 5를 하면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1에다 5를 곱하면 5가 되죠. 2에다가 5를 곱하면 또 10이 되고, 3에다가 5를 곱하면 15가 되잖아요. x에다가 이제 5를 곱하면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5를 곱하면 y가 되니까 y는 5 곱하기 x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 잘 보세요. 이 약속은 x와 y 이 두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x가 이렇게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 역시 2배, 3배, 4배로 이렇게 변하는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렇죠? y는 x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할 때는요, 이렇게 y는 2 곱하기 x, y는 3 곱하기 x, 혹은 또 y는 4 곱하기 x,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러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익히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익히기를 보면 1시간에 80km 달리는 버스가 있어요. 시간은 x, 거리를 y라고 할 때 대응관계를 보면,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1시간에 x, y를 봅시다. x, y를 두고 1시간에 x가 1일 때 80km를 가니까 y는 80이죠. 그러면 2시간에는 얼마만큼 갈까요? 160만큼 가겠죠. 3시간에는 240만큼 가겠죠. 요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놓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x값이 2배, 3배가 될 때 y도 2배, 3배가 되는 이런 관계는 이제 y는 x에 정비례하는 관계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 표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우는 건데, 여기 보면 일단은 x에서 y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 1에서 80, 2에서 160, 3에서 240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곱하기 8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1에서 이제 80을 곱하면 80이 되는 거고, 2에서 80 곱하면 160, 3에서 또 80 곱하면 240이 되는 거죠. 즉, x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80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 y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y는 어떻게 나타내죠? y는 뭐 곱하기 x입니까? 뭐 곱하기 x냐면 80 곱하기 x다 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세워질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